얇은 프레임인지 아니면 뿔테처럼 두꺼운 프레임인지 잘 확인한 후에 두께를 옮겨줍니다. 자, 오늘은 안경 형태를 가져와 봤습니다. 프레임이 얇기는 하지만 구조가 단순한 편은 아니죠. 안경 알을 잡아주는 프레임 부분하고 안경 다리 부분, 각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보는 시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는 소재란 말이죠. 그려나가는 과정은 평단 입구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실루엣을 갖고 있는지,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약간 디귿자로 이렇게 틀이 나오겠죠? 렌즈가 있는 부분하고 양쪽 귀에 걸리는 다리 부분, 요 세 가지 특징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고 정확하게 형태를 그려나갈 수 있어요. 자, 평면화 작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복잡해 보이고 굴곡진 형태를 단순화하는 작업. 직선화 작업이랑 똑같겠죠? 수직 수평선 위주로 간단한 라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단순화된 형태를 입체화. 그럼 이런 식이 되겠죠? 앞면판은 직사각형으로 처음에는 작업을 해주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디귿자 형태, 옆에서 본 사다리꼴 디귿자 형태. 요 형태를 이제 입체화로 두께랑 만들어가면서 구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까지 잡아주면 구체화 작업까지 끝! 다양한 안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다리가 다 닫혔을 때의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앞면판을 직사각형이라는 가로 대 세로의 높이, 요걸 이제 단순화했을 때는 요런 직사각형 틀이 나오죠. 요거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먼저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콧대에 받쳐지는 또 얇은 구조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 양쪽에 이렇게 구조를 그려줍니다. 닫힐 때 길이 같은 경우도 잘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요. 쭉 이동을 해서 닫히게 되면 이 바깥보다 좀 더 안쪽에서 끝나게 되고요.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각도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중심점으로 했을 때 얘가 360도로 돌아가는 원의 4분의 1 호의 각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안경이 굴곡졌으니까 굴곡진 점의 정점, 또 아래서의 정점, 이런 것들을 조금 점으로 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중심축 기준으로 모든 폭들이 대칭으로 끝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다리 부분에 대한 두께도 접히게 구조를 만들어주고, 안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안경 알이 있죠. 프레임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얇은 프레임인지 아니면 뿔테처럼 두꺼운 프레임인지 잘 확인한 후에 두께를 옮겨줍니다. 대부분 콧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코 받침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구조가 되겠죠. 이것도 안경 렌즈에 비춰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경 다리가 귀에 거는 부분,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꺾이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관통돼서 비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왜곡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형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잡혔으면 이제 찐선으로 선정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린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다리가 다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같은 기울기로 들어갈 거고, 렌즈가 배치된 앞부분 직사각형 형태로 잡고, 그다음에 중심축 분할 정확하게 해준 후에 여기서 분할해주고 다리가 나오는 구조 쭉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관찰을 해줘야 될 게, 다리가 이 부분에서는 두껍게 시작을 했다가 끝으로 가면서 귀에 걸리는 부분으로 가면서는 한번 꺾이거나 아니면 스무스하게 얇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슬림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 안경마다 이런 디자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사진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굴곡을 잘 대칭 맞춰서 만들어 놔야겠죠. 렌즈 부분에 대한 프레임 두께, 코 받침, 여기 또 보이겠죠? 쭉 와서 얘가 점점 슬림해져서 여기서 가장 얇은 부분이 나왔다가 각도가 꺾이면서 귀 뒤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께, 위치 세팅이 됐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찐선으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형태들은 다리마다 접히는 각도가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틀이 잡히는지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안경 렌즈 프레임이 요 얇은 요면체판이 될 거고요. 중심축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경 부분에 코 받쳐지는 부분이라던가 다리 구조를 잡아주는 부분을 세팅을 하고요. 다리 형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중심축 기준으로 완전히 펼쳐졌을 때는 이렇게 실일자 형태가 되겠지만 접히는 과정 중에서 다리의 길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리가 접히면서 고정점에서 각도가 요렇게 달라지고,
접혀가면서 요렇게 다리의 위치가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겠죠. 연결을 해보니 원에서의 일부 호, 마름모 형태가 된다면 고정점에서 호는 어때요? 요렇게 바뀔 거고 여기서의 고정점에서는 요렇게 바뀔 거고 그래서 그 끝나는 다리의 길이가 이 호 안에서 끝점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호라는 가이드를 그려놓고 내가 다리의 기울기를 어디로 설정을 할 건지 이동을 해보면서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 다리는 펼쳐보고요. 펼쳤을 때 여기 끝점. 이쪽에서 뻗어지는 다리는 끝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의 폭 점점 얇아지네. 꺾이는구나. 다리가 각도가 이렇게 나오고 두꺼워지는 형태다. 강약선으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안경 프레임이 뒤쪽으로 가게끔 분할하고 이쪽 다리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접히면서 이 안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는 이쯤에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호를 그려놓습니다. 다 접혔을 때는 여기 지점, 다 펼쳐졌을 때는 여기 지점. 이쪽 각도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가이드를 먼저 그어놓고 길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콧대에 들어가는 이 부분 물론 안경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진 자료를 꼭 확인하고 그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안경 형태 끝! 여기서 꼭 주의할 점 안경 다리의 각도가 회전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길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끝! 검정색 뿔테 안경이지만 먼저 빛을 받는 부분은 옐로우 베이스를 깔아놓고 들어갑니다. 무채색으로 칠해도 괜찮지만 보통 빛을 받다 보면 톤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미묘한 색과 명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연광 톤을 얹어주었습니다. 블랙 직전에 어두운 계열로 프레임 구조를 잡아가며 면적을 채워줍니다. 이때 광택감을 살리기 위해 면적을 색으로 다 채워버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붓자국과 남겨지는 면적을 통해 질감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안경 다리 뒷부분은 거리감이 생기면서 흐려지는 느낌을 톤으로 표현해 주었답니다. 빛을 강하게 받는 두께면은 다른 면과 차이를 주기 위해 중간 명도로 잡아주는데요. 노란 조명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브라운 계열로 빼주었어요. 바닥면에 생기는 안경테 그림자도 표현하기. 렌즈에 비치는 그림자는 왜곡돼 보이겠죠? 밑톤과 구조가 다 잡혔으니 이제 블랙으로 선명한 명암 대비를 찾아줄게요. 검정색 물체여도 모든 면을 다 새카맣게 칠하면 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는 정확하게 잡되 면을 채울 때는 차이를 주어 광택감을 찾아줍니다.
얇은 면의 외곽을 선명하게 찾아줄 때도 강약 차이로 자연스럽게 잡아줬어요. 렌즈가 투명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톤 대비를 만들어서 빛이 표현될 베이스를 올려줍니다. 모든 톤이 올라갔으니 이제 빛 표현을 하기 전 닦아내기. 주변에 비치는 형광등이나 반사되는 빛을 적당한 위치에 닦아줌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모서리나 흠집 등에 섬세하게 찍어주며 디테일을 올려줍니다. 닦아놨던 광택 위에도 밝음을 강조해주면 좋겠죠? 가까운 쪽에 강하게 찍어주고 멀어지는 쪽은 자연스레 생략하며 찍어주면 끝!